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경남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한 가지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 해결입니다. 여기에 힘입어 수서역에서 전라, 경전, 동해선을 잇는 경부고속선 노선 구축을 요구하는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번 요구의 필요성 분석하면서 도민의 이해를 돕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이번 청원을 올린 주체이자 사안의 당사자인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나오셨고요. 도움 말씀 주실 동남권 교통 전문가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창원에서 경남 지역 주민들도 KTX를 타고 환승 없이 수서역에 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국민청원에 많은 경남 도민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20만 청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전선을 이용하는 경남 지역 승객들이 서울 강남의 수서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SRT로 환승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철도공사의 여유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수서행 KTX를 신설해서 경남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 8월 1일자로 저희 코레일의 여유 차량을 이용해서 증편도 했습니다. 저희 철도노조는 이런 내용으로 창원중앙역 진주역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또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포항시의회가 수서행 KTX 신설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고, 경상남도는 최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수서행 고속철도 신설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운영 효율이 높아져서 비효율 비용도 줄어들고 원활한 열차 운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서 3만 석 이상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고 또 10% 이상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등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속철도 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원, 진주에서 수서로 바로 갈 수 있다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20만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여쭤보면 현재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다 보니까 경남은 제외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속철도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SRT가 경남에 오가지 않아서 저희가 겪게 되는 불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전선은 SR이 운용되지 않았지요.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가는 경부선, 전라에서 전라선, 호남선은 SR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수서까지 가려는 여러 가지 이용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마산역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요즘은 10분이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가게 되면 2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0-50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지역 발전에 제해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103만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내년부터는 특례시로 이렇게 칭호가 될 건데요. 그동안에 창원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KTX의 정편, 그리고 SRT 유치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코레일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정편하기 어렵다. 그리고 열차가 없다는 이렇게 국토부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다만 2019년 9월 달에 28회 운행에서 32회 운행까지 KTX는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SR은 차량이 부족하다. 사실은 국민들이 차량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안 되었습니다. 총 2019년도에 이 경전선에 이 인구들이 362만 명이 탔고요. 매년 24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용률이 110%,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32회 운행도 이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2016년에 개통한 SR은
경부 호남 고속철도만 이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창원에서 가면 환승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서비스의 격차가 지역 간에 너무 차이가 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크게는 뭐 소요 시간, 환승 시간, 높은 혼잡도 정도를 좀 꼽아주셨는데 비용 면에서도 KTX보다 SRT가 더 싸다면서요? 예, 사실 그 SRT 요금이 약 10% 가까이 KTX에 비해서 싸게 책정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2016년 SRT가 개통될 때부터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SRT 요금을 킬로미터당 147원으로 책정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SR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더 요금을 싸게 책정한 것인데 네. 사실은 지금 저희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SR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32대의 고속열차 중에 무려 22편성을 SR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열차를 저희가 직접 구매했고 그 구매한 비용의 이자 비용 3.6%에 비해서 더 낮은 그러니까 3.4%의 임대료로 SR에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이러한 조건은 경쟁이라고 보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에다가 특히 이렇게 되면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상대적인 손해를 봐야 네.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요금 격차를 두게 된 것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나머지 노선들에 대한 교차 보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경전선과 같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코레일이 KTX 그러니까 고속철도 운영의 수입을 가지고 적자를 메우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고 특히 이제 KTX와 SRT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게 되면 좌석 공급이 약 3만 석 이상 추가로 공급되고 네. 요금 인하도 10%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요금에 있어서 통합의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부장님 말씀하시길 코레일에서 SR의 열차도 임대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왜 애초에 KTX와 SRT를 분리해서 운영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초에 철도 운영 체계를 다변화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동기가 네. 잦은 이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 파업을 하지 않아도 뭐 1주, 2주 전에 이렇게 파업을 하겠다 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그랬었죠. 특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다변화시키자 운영 체계를. 네. 뭐 그래서 KTX, SRT란 그런 양대 체제를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시민들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운행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좋은갑다. 그래서 한때 시작했을 때는 다양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호감도가 있었고요. 또 일본의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민철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영철임. 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체계, 또 요금 체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철도에 있는 이제 노조층들이 사실은 음포만 났지 파업을 한 사례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뭐 두려움을 가지고요. 2013년 10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수습할 고속철도를 내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서 네. 모든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거다. 네. 즉 경제성 논리를 내세웠고요. 철도 적자 구조가 개선될 거다. 부채가 줄어들면 국민의 부채도 줄어든다. 네. 그러나 2016년 12월에 수서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1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SR은 흑자를 봤지만은 KTX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네.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균이 난 거죠. 그리고 네. 요금 차이도 났습니다. 수수가 SR이 한 10% 정도 그렇죠. 낮게 책정되고요. 또 네. 강남에 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가 이렇게 분리됐는데요. 우선은 국토부의 그 당시의 논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맞았는가? 아니면 철도청의 의견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운영해온 내용을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코레일에도 또 국민에게도 그닥 이익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통합으로 철도 요금이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선은 이용하는 국민으로서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또 저가 항공사 가격이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도 이용객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철도 노조의 통합 주장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 항공사를 포함해서 저가 항공사는 엄청난 그 적자를 보거나 순환 휴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값싼 항공료의 이면에는 항공사 노동자들이 고강도 구조조정,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 코레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석 좌석을 절반밖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적자가 1조 2천억 네. 그리고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 이 코로나 정부 정책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게 되면 요금 인상과 철도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운행이 가능한 수소행 KTX를 달리게 하고 또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환승 불편을 줄이는 등 또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해서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더욱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철도는 공공재로서 네. 물과 가스, 전기와 같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으로서 국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고속철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통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 차원에서 KTX와 SRT 연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뭐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제 KTX, SR의 통합 운영이 철도 노조의 이제 당연한 요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보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로, 국민의 권리로 이렇게 보장되어야 된다. 네. 이 공공재라면 국민의 공공재지 철도 노조의 공공재는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2004년 분리해체된 철도청하고 그리고 2016년 분리된 SR 통합하는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요구한 것은 안전관리입니다. 네. 그 당시 철도의 교통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에서는 코레일과 SR이 합치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네. 많이 내세웠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쪽이 코레일 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 적자 노선이 많은 이유가 네. 오지나 벽지 노선에 KTX는 다니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뭉화, 그다음에 새마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적자는 공공재인 만큼 한 사람이 타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적자를 완전하게 KTX의 적자로 돌리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적자 노선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야지 아예 그 적자 노선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도 노조의 통합 조건에 관철하기 위해서는 철도에서 얼마 전에도 안 되면 철도 총파업하겠다. 네. 사실은 그러한 주장은 국가의 공공재인 만큼 국민을 위한 철도 노조가 입장을 내셔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 한 사람으로 바라고 싶고요. 네. 이제 국토부도 이제는 KTX, SR의 통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현 정권이 이제 내년 6월에면 끝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국민의 설문조사가 현재 어떻게 나온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KTX와 SRT 통합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 통합 운영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야 할 사안이 됐는데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5월 달부터 4개월 가까이 국민들과 함께 마음들 모아가지고 이 청원에 20만 명을 달성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9월 초에 네. 노영욱 국토부 장관과 저희 철도노조의 면담이 있었고 또 지금 20만 달성에 따라서 공식 답변을 뭐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네. 국민들과 철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경남과 포항, 전라선 쪽에 많은 국민들이 수서를 가기 위해서 환승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특히 이제 경남도와 창원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보고 고속철도 정책에 대해서 높은 관심들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청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네. 적극적인 또 답변을 또 해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KTX와 SRT 통합 운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국민의 63% 이상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SR이나 KTX 타는 이유가 자기가 가고 있는 타는 역 그리고 도착하는 역에 더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가는 분들은 수서에 가는 SR을 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KTX만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SR이 창원시의 시민들도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경상남도 도지사께서는 메가시티라는 도시를 내세우면서 국가 수도권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공공재인 일반 철도도 이렇게 편중화되고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SR과 KTX가 통합이 안 되면 만일에 우선적이라도 SR이라도 투입을 해서 네. 지금 우리 경남 경전선에 혜택을 줘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점진적인 그런 의사를 밝혀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는 의견을 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내세야 됩니다. 정 안 되면 SR을 경전선에 이어서 우리 창원 103만에 되는 창원 시민들이 수도권에 즉 수서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슨 국민의 바람을 따르는 국가의 정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창원시의 바람이 이렇게 국토부에 전달되고 정부에서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에서는 지금 호남 국회의원 중심으로 유치 목소리가 컸던 덕분에 전라선은 청신호가 어느 정도 켜졌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경남에서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치권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전라선의 SRT 운행에 대해서 국토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활동들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영향이 있고 또 SRT 206호 고장 수리 중인 이 열차 한 편성을 올 연내에 전라선에 우선 투입한다고 해서 사실 경남 지역과 또 포항 쪽에 반발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안수 의원님 등을 포함한 지역의 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SRT 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SR 쪽에 여유 차량이 단 한 편성밖에 없기 때문에 전라선에 한 편성을 투입하고 나면 경남의 경전선, 포항 동해선에 투입할 열차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고래 KTX를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20만 총원도 달성된 만큼 지역에 더 많은 열차가 투입되기 위해서라도 KTX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고속열차 선택권 차별이란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합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를 위해서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